예, 애국 탈모 박순혁 작가입니다. 두 번째 주제, 친중 반미 이재명 괴뢰 정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그 유엔 그 총회 참석차 이제 뉴욕 공항에 도착했는데 보시듯이 공항이 텅 비었습니다. 국격이 완전 실종된 상태고요. 보시면은 이제 저번에 이제 미국 방문했을 때는 여기 이제 이 스스로 깐 이제 레드 카페 있었는데 지금 레드 카페조차도 없고 그때 갔을 때는 그래도 이제 선글라스 낀 거 자체가 이제 외교 이제 의례상으로는 너를 인간으로 보지 않겠다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긴 한데 이제 그 선글라스 낀 이 미국인조차 지금 등장하지 않는 미국인 아무도 없는 한국 사람들만 드글드글한 이제 그렇게 국격이 실종된 이제 이 방문이었다. 엄청나게 이제 푸대접 당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 길에 갇혔다는 거죠. 트럼프 차량이 행렬할 때 일부러 발을 묶어갖고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이제 걸어서 유엔 참석하게 이제 그렇게 했었고, 뭐 요때 당시에 이제 지금 그 프랑스의 이제 마크롱 대통령도 이제 여기 갇혀 있었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전화해갖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따지기도 했지만, 이재명은 따지지조차 못하고 이제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제 푸대접 받은 채로 이렇게 걸어갔다 이제 뭐 그런 얘기죠. 다음 넘겨주시죠. 안보리 의장국 한국이 이란 제재 복원 위한 결의안 초안 마련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9월 달에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유엔 그 안보리 이제 의장국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의장국이 됐는데 마침 9월 달이 대한민국이 이제 의장국이었던 때입니다. 이란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과거에 했었던 이제 핵 관련된 그런 이제 유엔 결의안을 지금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스냅백 제재라는 이제 과거에 했었던 제재를 잠시 유예해 두고 있던 거를 이제 다시 그 이제 재개하는 이제 그런 지금 이 상황인데 그 상황일 때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란의 제재를 영원히 풀어주는 이란의 제재를 영원히 종식시키는 그런 결의안을 이제 마련했다는 거죠. 이제 한번 좀 설명을 보시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장국인 한국이 대이란 제재 복원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영구 처리하는 내용의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란이 지난 2015년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이란 핵합의의 근거가 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31호는 스냅백 절차가 발동되면은 안보리가 30일 이내에 제재 유예를 유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대해서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이란에 대한 제재가 복원되는 형식이다. 결의안이 표결을 통과하려면 안보리 회원국 15개국 중에서 9개국 이상이 동의하고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가운데 아무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애초부터 적었습니다. 한국이 이번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스냅백 발동 이후 열흘간 아무도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국이 이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란을 꼭 굳이 제재하고 하는데 우리가 찬성하는 그런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지금 발뺌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음 장 넘겨주시죠. 결국은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이 제출한 이란 제재 해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란 쪽에 서 있는 이제 러시아 그다음에 여기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알제리 4개국만이 이 결의안을 지지해서 이제 15개국 중에서 9개국이 지지를 해야 되니까 4개밖에 지지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결의안이 부결이 되고 이제 스냅백 절차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이제 제재가 다시 이제 진행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결의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당연히 미국 편에 서서 자유주의 진영 국가 편에 서서 이란 제재하는 데 있어서 반대표를 던졌어야 되는데 이 미친 이재명 이 괴뢰 정권이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알제리 이런 애들 특히 중국이겠죠. 중국의 입장을 지금 동조를 해갖고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거 가이아나하고
한국, 가야나 두 개국이 기권을 했는데 그 기권한 두 개국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아니 미국과의 관계는 고려 안 해요? 자유진영 국가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하고 관계는 고려 안 해요? 일본하고의 관계는 고려 안 합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이란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관계를 고려해요?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한 게 아니고 중국 눈치 본 거잖아요. 이 괴뢰 정권아. 한 당국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에 동참하자는 입장에서 보면 이란 문제도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다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예? 미국하고 교역 안 하고 그냥 우리 혼자서 먹고 살아요 우리? 미국하고 무역 안 하면 대한민국이 하루라도 뭐 제대로 뭐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란하고 관계를 잘해서 뭐 어떡하겠다고? 이란이 우리 물건 사줄 수 있냐고 지금. 야 정신 차려 병신 새끼들아.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중요한 문제를 조중동을 포함한 한국 메이저 언론이 사실상 입을 쳐닫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 뭐 JTBC나 MBC는 그런 해요. 아니 조중동은 왜 입 닥치고 있습니까 이거? 아니 당신들도 중국 편이냐고. 가장 심란한 것은 AP, 로이터 등 국제적 통신사들이 이를 보도했음에도 한국의 주류 언론은 사실상 아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완전 아닥하거나 혹은 아주 조그맣게 다룬다. 그래서 국민이 무죄해진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고든창이 얘기한 겁니다. 고든창이.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란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기거했다는 사실 자체를 쳐숨기고 있다고. 국민들이 보면 뭐라 할까봐. 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언론들이 문제예요. 조중동 당신들이 문제야 지금. 다음 한번 넘기시죠. 이게 지금 문제가 계속되는 게 지금 민주당 추미애가 그때 뭐라 그랬냐? 요게 이제 언제죠? 이게 6월 달에 미국이 이란을 폭격했을 때, 당연히 미국 편 들어야죠. 이란 편 들었다니까, 이 미친 것들이. 이란 공격한 미국이 국제법 위반 루비콘강 건넜다. 누가 얘기한 거? 추미애 법무부 지금 법사위 위원장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김현이라고 하실 겁니다. 김현 민주당 의원. 예, 이 둘이 얘기했다고요. 이란 편을 들었어요, 미친 것들이. 이때 UN 사무총장도 미국의 이란 폭격은 재앙적 결과 가져올 것. 이 사무총장 이 새끼도 미친 새끼예요. 이러니까 유엔이 지금 미국 트럼프가 유엔 꺼져, 유엔 너고놈 한 일도 없이 돈만 처먹는 버러지들이야 라고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유엔이란 데가 중국 편 들고 있어요. 중국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불법 행동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중국, 러시아. 아니 대한민국 언제부터 중국, 러시아 편이었습니까?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 러시아 편이에요. 지금 이재명 괴뢰 정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음 한번 넘기시죠. 조현이 이거 유엔 총회 직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팔레스타인 외교장관하고 전화해갖고 두 국가 입법 지지한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편이다. 이스라엘 편이 아니고 이 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외교부 장관이라는 자가 유엔 총회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푸대접 당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이거. 나라를 절단 내려고 지금 작정한 사람들입니까 이거? 참 어이가 없어요. 지금 어이가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이 괴뢰 정권이. 다음 넘기시죠. 결국은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계기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친미 반중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진영 국가들하고 가치 외교를 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뻔히 나오잖아요. 탄핵 사유를 이제 국회에서 첫 탄핵 결의안 할 때 결의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여 일본의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의 시기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안보와 국민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이게 엄연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안에 들어있었던 내용이고, 이 내용을 두고 미국에서 발칵 뒤집혀졌다는 거 아닙니까? 야, 너네 미쳤냐? 너네 지금 대놓고 중국 편이냐? 지금 그 줄기를 쭉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중동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냐? 조중동이 중국 편이라서 그래요, 지금. 중국 돈 처먹어서 그렇다고, 그 미친 인간들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게 됐을 당시에 대국민 담화문에도 이 내용이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중국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도 막고 있어요. 지금도 중국 놈들이 무비자로 들어와갖고 대한민국에서 스파이짓 막 해도 잡혀도 처벌할 길이 없어요. 지금 나라 법이 이렇다니까요. 지금 이러니까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속국이 대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국유의 결단으로 계엄령을 선포를 한 거고, 조중동을 포함한 국민의힘 다수가 지금 친중적이고 중국 돈 처먹어갖고 중국을 위해서 기사를 쓰고 중국을 위해서 보도를 하고 중국을 위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딱 해놓고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다음 넘겨주시죠. 전문 국가이기 극복하려고 겸 윤석열 대통령 자필편지 공개. 1월 15일 날 그 자필편지에도 동일한 그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ing한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주의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가 도대체 누굽니까? 중국 아닙니까? 중국. 예? 중국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ing한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는 그 나라가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반중 집회 하지 마. 반중 얘기하는 사람 다 쳐넣겠어. 라고 중국의 지시를 받는 이재명 괴뢰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을 닥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내 정치 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이에요. 한동훈을 포함한 다수 의원들이라고요. 쌍권, 권성동, 권영세 등을 포함한 다수 정치인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라서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칠 수가 없었고 그 결과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정보, 산업기술정보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 등을 내주고, 지금 이재명 괴뢰 정권이 하는 일이 이거 아닙니까? 원전 지금 못 짓게 한다는 거잖아요. 중국산 태양광을 전국에 깔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중국과 지금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의 2차전지 산업,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지금 망치려고, 예?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중국 돈 받아먹고 중국의 국익에 위해서 시진핑의 똥꼬를 빨아줘야 자기들의 권력이 유지가 되니까.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지금 미국하고 연대가 지금 붕괴돼서 3,500억 불 내놔라. 미국과도 푸대접 받고 관세 25%, 50%, 100% 쳐맞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금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계가 붕괴시킨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괴뢰 정권이 한동훈이가 조중동이 그리고 권성동 권영세가 저지른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돼서 공항에 내렸는데 아무도 마중 나온 인간도 없고, 예?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 행위를 하는 겁니다. 반국가 행위를 다 같이 한 거예요. 민주당, 한동훈, 조중동, 그리고 권영세, 권성동, 기타 수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반국가 행위를 한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예, 고든창이 이 6월 3일 이제 이 부정선거 이제 이 이재명 당선되자마자 얘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6월 3일 날 결과가 나오자마자 6월 4일 날 방금 끝난 한국 선거에서 수많은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을 감안할 때 정부는, 미국 정부를 얘기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재명을 축하하는 것을 보류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조회수가 11만 무려 8천회나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얘기 나오자마자 백악관에서 어떻게 했냐? 백악관이 이재명 당선을 축하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중국 개입이 우려된다라고 언급했다는 거죠. 아직 백악관으로부터 축하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 행위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점, 대북 불법 자금 800만 불 불법 송금 혐의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친중 노선에 기울어진 점, 경제 표퓰리스트라는 점, 입법 독재로 자신의 불리한 법을 뜯어고치고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 중일 것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수계가 가짜로 당선된 이후에 백악관,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제대로 한 번도 이재명의 당선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 당선이다 라고 인정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백악관 대변인 한국 대선 입장 묻자.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이제 캐롤라인 레빗이 대놓고 놀렸다는 거죠. 입장이 있죠. 찾아볼게요. 여기 아마 있을 텐데 없네요. 이랬다는 거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3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레빗은 이날 오후 한국의 이 당선 결과에 대한 입장이 있냐는 질문에 물론 있다고 했다. 이어 연단의 선체로 미리 준비해온 답변 서류에서 관련 문구를 찾았는데 결국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겸연쩍은 웃음을 지으며 우리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곧 입장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레빗의 이런 행동은 소셜미디어에서도 빠르게 확산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곧 입장을 알려주겠다 하고 입장 알려줬나요? 입장 안 알려줬습니다. 여전히 너네는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갖고 당선된 정당한 정권이 아니다 라고 지금 백악관에서 미국 행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괴뢰 정권이다. 미국의 공식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는 이날 대통령 취임식에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을 초청하지 않았다. 초청 안 했겠습니까? 초청을 했는데도 주한미국 대사가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 갔겠죠? 왜? 괴뢰 정권이니까. 너네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니까 우리는 인정 못 해줘 하는 미국의 이 지속적인 일관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문재인조차도 2017년에 약식 취임식을 하면서도 미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을 모두 초대를 했었습니다. 아니 이재명이라고 왜 초대 안 했겠습니까? 그쵸?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 하지 말아요. 초대했지만 안 왔겠지 당연히. 미측 소식통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거리를 두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내부적으로 나왔다. 그렇지 않고 미국이 이재명 정부한테 거리를 둔 겁니다. 왜? 괴뢰 정권이니까. 이 대통령이 대북 유학파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현 미측 대북 기조와 온도차가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장.
요게 이제 언제냐 하면 그 전두환 대통령 당선될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당시에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이다 해서 이 사람 이 전두환 대통령의 이제 이 뭐랄까 이 권위 그러니까 이제 정당성에 대해서 인정을 할까 말까에 대한 많은 말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취임식 때 이 사절에 그때 당시 글라이스턴 미국 대사를 참석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안 왔어요. 무슨 얘기죠? 이재명 너는 우리가 절대 인정 못하지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뉴스맥스에 이게 7월 달에 실린 기사인데 7월 25일 날 US concern about Chinese influence in South Korea election. 미국은 중국이 한국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게 지금 6월 4일, 6월 3일 날 이제 조기 대선 있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미국 행정부에서 갖고 있는 시각이고 갖고 있는 메시지고 내비치는 메시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뉴트 깅그리치가 한국이 친중 공산 독재로 가고 있다. 더 심하게, 더 대놓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그 워싱턴 타임스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 하여튼 신문 기고한 그 말고 폭스 뉴스에 출연하셔갖고 한국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더 직접적으로 더 강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현 대통령 아래에서 친중 공산주의 독재, Afro-Chinese Communist Dictatorship을 향해 가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친중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에요. 지금 이재명 정권은. 그래서 괴뢰 정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괴뢰 정권의 우두머리니까 이재명 수괴인 겁니다. 무슨 대통령은 이미 씨발 대통령이야. 요 자세한 폭스 TV에 나와서 이제 더 자세한 얘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관련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 10월 초쯤, 10월 초는 아니고 이제 이게 10월 말 11월 초입니다. 10월 31일, 11월 1일이니까요. 한국에 갈 때 찰리 커크의 말과 신념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고 괴롭히며 파괴하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셨고 한국은 현대적인 나라이고 완전히 문명화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사실상 독재 체제 아래에 있고 이재명 괴뢰 정권의 독재 체제 아래에 있고 이재명 친중 괴뢰 정권의 독재 체제 아래에 있고 야당을 불법화하려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친중 공산주의 독재로 미끄러져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한테도 하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도 하는 얘기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자한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직접 하신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하면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10월 31일 에이펙입니다. 이 에이펙에 원래 지금 이제 지난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시진핑이 이 에이펙에 참석하는 걸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8월 달에 비콘 콜라베가 있을 것이라는 이제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20일경에 지금 중국의 사중전회가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중전회가 중국 공산당 이 고위 간부들 이제 시진핑을 포함해서 이제 고위 간부들의 지도층들의 이제 인사 문제를 다루는 사중전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진핑이 잘리든지 권력을 잃든지 하는 이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 신라 호텔에 이제 그 결혼식 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취소해 줄 테니까 돈 물어줄 테니까 취소해라라고 얘기했던 신라 호텔에서 지금 중국이 그 캔슬했다. 다시 이제 이 결혼식 하셔도 된다 하고 지금 말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지금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10월 31일 날 10월 31일 11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다 하는 관측을 이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